그 당시에 창업하자마자 2달 만에 6억을 투자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6억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표병 이런 거 걸려가지고 결국은 잘 안 돼서 정리를 하게 됐었고요. 이제 그렇게 4년 해보니까 뼈저리게 느낀 게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쉽게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스터디파이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스터디파이는 성인들이 이제 실제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지식들에 대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창업을 2018년 9월에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달에 알토스 벤처스랑 엔젤 투자자들한테 총 12억 투자를 유치했고요. 보통 온라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혼자서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들 비율이 보통 5%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스터디파이에서는 실제로 이제 한 달 동안 학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50% 이상이 끝까지 공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제가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과에 가면 내가 뭔가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세상에 뭔가 큰 영향을 끼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빠르게 포기하게 돼요. 왜냐면 내 주변에 천재들이 많고 심지어 그 천재들도 어려워하는 가우스나 오일러 같은 또 역사적인 수학 천재들이 많잖아요. 그럼 뭔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경영학개론이 교수님께서 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4명씩 팀을 묶어주고 시드머니를 주는데 한 5만 원 정도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돈을 벌어야 돼요.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은 대학생들이 사실 뭐 노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보러 가는 것 중 하나가 영화였기 때문에 뭔가 영화표를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이제 한국에 뭐 티켓몬스터나 쿠팡 이런 거 없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가는 영화관이랑 제휴를 해서 영화표를 4,000원에 대량으로 사서 5,000원에 파는 걸 했었어요. 5일 만에 800장 정도 팔아서 80만 원 수익을 내고 2등이랑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오히려 중간에 이제 사업을 중단했어야 될 정도로 5일 동안 짧게 사업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여러 걸 만들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도 너무 재밌고 이런 밸류를 만드는 사업이라는 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사업가의 꿈을 키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경험이 나한테 나중에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무식하면 용감한 게 나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에 가서 인턴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리콘밸리가 본고장이라는 건 들어는 봤으니까 뭐 연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다 말하고 다녔어요. 정말 운이 좋게 그냥 교수님 한 분한테 이 얘기를 꺼냈다가 교수님도 마침 이제 지인분이 너네 학교에서 만약에 무급이라도 인턴으로 오는 걸 괜찮은 애가 있다면 받아주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네가 가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급 인턴을 하러 가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주로 하는 거는 벤처 회사들이 와서 맨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기 아이템 발표하고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계속 들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처음에는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이제 내용도 잘 모르겠고 한국어로 얘기를 해줘도 잘 모를 만한 아이디어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스타트업들이 발표를 할 때마다 그냥 항상 change the world란 말은 맨날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흐름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거고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좋게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을 보면서 일단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딱 봐도 우리 회사가 투자할 것 같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제 보스였던 분이 조언도 해주고 막 도와줄 수 있는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걸 보고 발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투자할 거냐 했더니 아마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피드백 해줬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세상을 바꾸려고 지금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게 해주면 안 된다. 성심성의껏 내가 줄 수 있는 여러 의견과 피드백을 주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살면서 뭔가 가슴 뛰는 되게 멋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게 그런 자극을 받게 됐고요. 스탠포드에 또 이렇게 기업가 정신 학생 모임이라는 게 베이시스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창업 멤버들이랑 밥을 먹게 됐어요. 한 명은 저보다 한 살 많고 한 명은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초대하는 창업가가 보통 뭐 마크 주커버그, 막 스티브 잡스 막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막 강연하고 그리고 그들도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꿈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딱 걔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뭘 할 거냐라고 딱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창업을 보통 언제 하나? 몇 살 때 창업을 하는 건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딱 3개 찾아봤거든요. 셋 다 만 20살, 막 만 21살에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만 20살, 21살 넘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너무 낮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때 그냥 아이디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지만 창업을 지금 해야겠다. 그래서 인턴 기간 끝나고 돌아와서는 이것저것 막 했어요. 막 한 달 단위로 아이디어 바꾸면서 뭐 위치 기반 뭐 또 해보고 소셜 뭐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결론적으로는 다 잘 안 됐어요. 당연하게 뭐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창업을 하겠다는 욕구가 더 컸던 거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스타트업 위켄드라고 밀도 있게 실제로 스타트업을 만들어보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다른 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인터랙티브 전자책 관련된 아이디어였어요. 그때 이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학생 창업이 가장 많이 망하는 건 2월, 8월이거든요. 그 이유가 학생들은 다 학기
단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8월에 저희는 개발팀이 다 빠졌고, 근데 반대로 그쪽은 개발자만 있던 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합쳐서 같이 하면 좀 이제 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첫 번째 회사 모글루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게 2010년 10월 달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스타트업이 붐이 일기 약간 바로 직전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창업하자마자 2달 만에 6억을 투자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6억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돈 걱정은 필요 없고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에 대한 뭔가 깊은 이해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만들고 싶은 거 만들었어요. 베타 나오는 데까지만 거의 2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요. 막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표병 이런 거 걸려가지고, 한국 나이로 젊은 23, 24살짜리가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막 당연히 언론 인터뷰도 많이 오고 여러 관심도 많이 받고, 테크크런치에 어떻게 보면 한국 스타트업 중에 기사가 가장 먼저 많이 났던 회사예요. 저희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하는 대회, 뭐 중국에서 하는 대회 막 이런 데에서 막 상도 계속 받고, 아이디어 자체가 좀 약간 경진대회 특화됐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상 받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결국은 잘 안 돼서 정리를 하게 됐었고요. 다행히도 정말 운이 좋게 투자자분들이 되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다행히도. 그때부터는 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 창업을 할 때는 창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뭔가 트렌디하거나 멋있는 거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 그렇게 4년 해보니까 뼈저리게 느낀 게,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다. 모든 회사가 항상 어려운 시절이 있잖아요. 생각만큼 안 크거나 정체가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풀고 싶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목표나 꿈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견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창업을 할 때는 분야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 창업을 할 건가. 두 개를 줄인 게 교육과 컨텐츠였거든요. 그래서 경영특례를 리얼클래스나 클래스팅이라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근무하고, 리디북스라고 이제 전자책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이 분야를 좋아하고 확실히 내가 앞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일까? 성인 교육에 대해서 뭐가 문제일까? 근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공부를 왜 계속 해야 되는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초중고 대학교까지 공부했으면 16년 정도 공부했잖아요. 공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공부를 계속 하는가?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지적 유의를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주어진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대기업에 가면 거기서 평생 일하다가 그냥 성실하게 일하다가 은퇴하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 직장에서 그렇게 평생 일한다는 게 전혀 그려지지 않고, 한 회사에서 보통 근속연수가 요즘 뭐 3년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직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이 직장에서 나간다면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사람 중에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찾아봤는데, 코세라가 처음에 100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첫 코스를 완주한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코스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4%면 옛날 수능으로 치면 1등급인 거잖아요. 어차피 잘 살 사람들이다가 제 결론이었고, 온라인으로 뭔가 끝까지 공부할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스터디파이 그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고객이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웠던 것 같고요. 나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다. 성취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람은 늘 약간 강제성이 좀 필요한데, 일단 커리큘럼, 그러니까 공부할 그 순서를 잘 줘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좀 물어볼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같이 사람들이랑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끝까지 완주했을 때 뭔가 동기부여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단기적으로 계속 나에게 데드라인을 줘야 된다. 과제건 시험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런 이제 러프한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빠르게 검증을 해볼까? 정말 쉽게 사이트 개발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어요. 이런 걸 할 거다. 자료는 이미 제가 공부하려고 스크랩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잘 순서를 잘 조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과제를 만들어서 공고글을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10만 원을 받았고 4번의 과제를 다 내고 4번의 온라인 모임을 다 참석하면 5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돈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짜로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거다. 여러분들이 공짜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돈으로 의지를 사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고객인 입장에서 나라면 이런 문구에 혹할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쭉 쓰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거를 SNS에 올리고 그냥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30명이 돈을 내는 거예요. 하루뿐 사이에. 뭘 잘못된 줄 알았고, 왜냐면 한 1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일단 너무 일이 커진 거예요. 벌써 정말 온라인으로 뭔가 끝까지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온라인으로 공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거를 그걸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됐고요.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게 정말 하루 만에 검증을 어느 정도 했고, 결론적으로 첫 달에 한 일주일 동안 70명이 모집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이제 학습을 했을 때 완주율이 50%가 넘게 나왔어요. 기존에 5%였는데 50%니까 기존에 있는 서비스보다 10배 이상 혁신이고, 사람들이 돈을 낸다는 게 검증됐으니까 사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제가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될까? 스터디 코치가 내가 아니어도 될까? 우리가 나중에 글로벌로 간다면 이거를 영어로 했을 때 될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후 3개월을 이 세 개를 각각
테스트를 했어요. 그 3개월 동안 테스트를 다 해본 결과 다 되겠다, 안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법인을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금 더 투자를 다른 스타트업들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이제 공포 마케팅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청소년, 초등학생한테 더 많이 쓰이는 마케팅이긴 한데 막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뒤처질 거고 이런 느낌인데, 사실 성인 쪽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안 하면 내가 뒤처지는 거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대표적인 내가 영어 분야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에 돈을 정말로 많이 쓰는데 이 정도 영어 공부했으면 우리나라에 영어 왕초보 시장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직도 왕초보 시장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구매만 하고 구매했다는 위안감, 아 난 교육에 돈을 썼다, 그래 이번에 영어 공부하려고 투자를 했어, 이런 것을 위안만 얻고 결국은 실제로 교육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다, 구매해서 끝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파이에서 계속 차별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구매해서 끝이 아니라 너가 완주해서 너가 이루는 목표를 하기 위한 기술이나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를 강조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제일 크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직무 쪽을 많이 했어요.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블록체인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교육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 모든 사람이 그 분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그 지식을 얻어서 그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여러 길들이 있는데 뭐 글쓰기도 있고 웹툰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 비율이 훨씬 많은 것 같다.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이고 좋은 건 맞지만 100명이 있다면 일로 갈 수 있는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많은 회사가, 우리도 그랬지만 이 5명을 위한 교육 소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본인이 부업 개념으로 좀 돈을 벌어볼 수 있는 이런 분야 교육들이 더 커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장을 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